네, 반갑습니다. 자, 6월 21일입니다. 오늘이요. 오늘 일요일이고요. 아침 9시 41분입니다. 제가 또 일주일 만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지난주 영상을 제가 지난주 일주일 전에 올려드린 게 있는데, 지난 영상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네, 다음 주 장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내용들은요, 기준점을 가지고 이 시장을 대응하자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기준점은 제가 밑에 자세하게 제가 종목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코덱스 인버스가 6,500원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시장을 관망하자라고, 진입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확률을 조금 더 높이시려면 코덱스 인버스가 6,500원까지 상승을 하고 삼성 SDI가 35만원에서 35만 5천원 요 구간까지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가능성이 많으니까 과감하게 매수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반등 이후에 혹시 제가 주말에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지금은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주중에라도 그런 또 반등 이후에 고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제가 여러분께 이 반등 이후에 두산 퓨어셀이라는 종목을 좀 유심히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이 최대 가격이 28,0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이 시장은 쌍봉의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두산 퓨어셀의 가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두산 퓨어셀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올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두산 퓨어셀은 아침 시가를 15% 정도 크게 상승을 시켜서 출발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아마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다음에 시가가 얼마였었냐면 28,450원이었습니다. 제 영상을 유심히 메모를 해 놓으셨거나 영상을 유심히 체크하신 분들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두산 퓨어셀이 28,000원을 살짝 돌파하는 모습을 봤다면 다시 여러분께서 좀 주식 비중을 좀 줄여 나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두산 퓨어셀은 28,450원을 시가를 만들면서 그날 장대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점이 두산 퓨어셀은 완전히 나왔다라 보고 있고요. 화요일 수요일 날 반등 이후에 다시 목요일 금요일 날 다시 하락을 했는데 두산 퓨어셀은 이제 요 머리 어깨를 만들면서 완전히 고점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 퓨어셀이 지난주 월요일날 고점이 나왔지만 종목별로는 화요일날 고점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목요일날 고점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목들이 시차를 두고 단기 고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두산 퓨어셀은 고점이 월요일날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고점을 보신 분들은 다 지난주에 좀 주식 비중을 좀 많이 줄여 놓으시지 않으셨나, 자,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메모장을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측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뭐 예측이라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예측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미 시장은 지난주 두산 퓨어셀 월요일에 고점 치는 거 보셨고요. 또 종목별로 보면은 지난주 아니면 또는 빠른 종목은 지지난주에 이미 고점이 나온 종목들도 일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한번 차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인데요. 자, 삼성전자는 제가 이 추세선을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지난주에 우리가 100포인트가 빠진 날이 있었죠. 지난주에 이때죠. 이때 저점이 삼성전자가 49,900원까지 내려왔었는데요.
이 49,900원이라는 이 라인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라인입니다. 바로 반등 이후에 상당히 많이 옆으로 기면서 횡보했던 이 자리들을 돌파하면서 지지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상당히요. 이 자리를 물론 깨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이 자리를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준 거거든요. 자, 이 차트의 그림을 본다면요. 차트의 그림대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만들어지고 횡보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깊게 조정 또 한번 들어왔고 삼성전자는 먼저 들어왔죠. 들어왔고 물론 제가 보기 일정 부분 좀 좋은 좀 더 우리가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만약에 긍정적으로 보는 시나리오라면 삼성전자는 이때 고점을 먼저 찍고 이때가 저점 자리가 거의 나오지 않나. 지난번 월화수목 지난주 월요일이 바로 저점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긍정적으로 본다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렇게 박스권을 좀 만들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은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찍어야 될 듯 하고요. 다시 한번 반등 주고서 다시 한번 이 바닥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요 기간 동안은 상당한 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는 이 가격 지난번에 찍었던 요 저점을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이지만 만약 이 가격을 크게 이탈해 버린다면 이 시장은 다시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요. 현재는 이 차트 모양만 놓고 본다면 박스권, 좁은 박스권에서 아래 위로 행보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이제 한 번 바닥을 찍었거든요. 상승한 이후에 자 적어도 두 번 정도는 더 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좀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분간은 좀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자 이런 매매를 한번 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나서 이 자리 이탈 시에는 바로 손절 뭐 그런 식의 매매도 좀 필요하지 않나. 마냥 들고 있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닌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시점이 자 박스권 행보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는요. 그렇지만 이 두산 퓨어셀도 보시면요. 지난번에 28,000을 살짝 상회하는 그런 가격을 일단 찍었지 않습니까? 자, 요 가격을 찍어서 지금 금요일에 22,950원이면 이 종목도 이 28,000원, 29,000원 가격에 비해 상당히 많이 이미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상당히 조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적어도 이 종목은 이제는 좀 고점이 완전히 나왔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나중에 이 종목이 충분한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더라도 이 3만 원을 넘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여러분들 충분한 조정을 기다리신 난 다음에 그때 기회를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이미 아직까지 여기에 있는 물량들 있죠. 거래량들이 여기서 완전히 터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충분히 조정을 반응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께서 네,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거래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이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자와 두산 퓨어셀까지 봤는데 코스모 신소재까지 한번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도 보시면 14,100원 이 자리가 단기 고점 맞습니다. 이 자리가 두산 퓨어셀은 이 고점을 돌파해서 28,000원까지 이번에 올라갔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모 신소재는 두산 퓨어셀보다도 상승의 에너지가 좀 약하지 않았나, 반등의 크기가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코스모 신소재도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이 만들었던 이 저점 자리가 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삼성전자의 차트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되겠지만 두산 코스모 신소재도 제가 보기에는 11,300원이었나 지난번 저점 찍은 자리가요. 자, 그 자리를 크게 이탈해서 내려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종목도 당분간 이렇게 좀 박스권 형태를 만들다가 그 다음에 이 14,100원을 언젠가는 한 번은
돌파해서 상승 파동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 긍정적으로 본다면 조심스럽게 그런 예측도 저는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럴 가능성이 저는 나름대로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시장이 여러 불안한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단기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11,300원 자리를 깨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올라오고 있는 주봉상 요 기준선 자리인가요? 네, 요 자리요. 자, 11,300원요. 이게 바로 어떤 자리냐면 주봉상 바로 직전 고점 라인입니다. 이 직전 고점 라인을 돌파한 자리에서 다시 지지받는 자리입니다. 삼성전자하고 비슷하죠. 이 자리가 바로 11,000원 정도, 11,300원 정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11,000원을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보조 지표들은 어쨌든 가열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주식 비중을 이미 줄여 놓으신 분들은 계속 좀 더 관망하시는 게 맞고요. 뭐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 놓지 못하신 분들은 좀 주식 비중을 조금 줄여 놓으셔 가지고 다시 조정이 들어왔을 때 재공략하시면 좀 싸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5% 이상 손실이 나신 분들은 뭐 줄이기도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손실 퍼센테이지가 5% 이내 정도 큰 부담이 없다면 좀 줄여 놓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장은 바로 여기서 치고 올라가기에는 좀 어렵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코스모 신소재도 조금 조정이 필요해 들어옵니다. 요 자리 지지 여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듯 한데요. 저는 지금으로는 지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래도 주식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이 자리 지지 이런 거 보시고요. 삼성전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 있죠. 삼성전자 49,005만원 요 자리요. 자, 이 자리 지지 여부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시 이 자리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반등 좀 줬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다시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다시 5만원까지 밀린다는 얘기는 이 지수나 다른 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조정권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꼭 이 고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밀렸다가 이렇게 행보하다가 다시 한번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 물려 계신 분들은 비중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 이상 손실이 많이 나신 분들은 굳이 뭐 어쩔 수 없이 들고 가셔야 되겠지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자리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한 번 더 자리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 그 자리를 한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메모장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미 이 시장은요, 저는 이미 조정에 돌입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두산 퓨어셀이 28,000원 이상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고점상 29,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22,800원인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이미 빠져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14,100원에서 지금 12,700원, 750원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미 조정이 들어왔죠. 자, 삼성전자는 아직 조정이 덜 들어왔지만 어쨌든 이미 시장은 조정에 돌입이 돼 있습니다. 이미 조정이 완연한 그런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아직은 우리가 저가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주식 이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은 주식 비중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5% 이내 같으면은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며칠 관망하시고요. 주식 비중이 많이 물려 계신 분들 5% 이상 손실하신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인내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들어갈 때는 아닌 거고요. 지금은 오히려 비중을 조금 줄여 놓으셔야 되는 그런 때, 이미 물론 조정은 완연하게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절반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고점 기준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요. 이미 절반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자리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은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나와야 할 때라고 제가 표현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미 절반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저는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요,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 그렇다는 거고요. 지수가 조정이 들어왔을 때 이 조정이 이미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조정의 깊이는 미리 우리가 지금 예측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바닥이 나오면 바닥의 징후가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때 제가 물론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삼성전자나 코스모 신소재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대략 이 정도 라인을 지지되는지 한번 보자. 그 정도 지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나서 뭐 사인을 드리겠지만 그때 저점 분할 매수 다시 가담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확인 후에 매수하셔야 되는, 미리 내려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받아야 될 이유나 또는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조금 더 깊이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유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략적으로요. 물론 다른 매체나 유튜브에서 많은 설명들이나 좋은 설명들을 많이 해주겠지만 우선은 종목별로 보면 아까 두산 퓨어셀을 보셨듯이 이격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두산 퓨어셀은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22,800원인데 적어도 이번에 조정을 받을 때는 두산 퓨어셀이 저는 2만원을 살짝 한번 깰 것 같습니다. 그런 2만원을 살짝 한번 깨야만이 어느 정도 이 바닥쯤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이격 조정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격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또 반도체 D램 가격이 좀 최근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힘을 못 쓰는 이유이긴 한데요. 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력이 크거든요, 시장에서요. 그래서 반도체 D램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시장이 아직은 올라갈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하락을 걱정해야 될 자리다. 아직까지는.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북 상황이 지금 빅텍이 15,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예전에 한 3, 4개월 전인가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북주가 뭐 3배, 4배 엄청나게 급등한 이후에 제가 빅텍도 한 번은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언제가 될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러면서 여러분께 항상 빅텍은 좀 관심권에 두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빅텍이 지금 15,000원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빅텍은 어느 정도 고점에 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해봤자 빅텍가 17,800원인데 15,000원이면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대북 상황이 좀 유동적입니다.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의 이유들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미 악화되어진 이런 경제 지표를 좀 주식시장이 너무 빨리 최근에 급등하면서 앞서가지 않았나. 그래서 좀 고평가, 물론 뭐 유동성 때문에 올라가긴 했지만 고평가 논란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들이고요, 차트상으로. 그래서 좀 쉬어가야 될 구간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들어온 이후에는 그 다음에 옆으로 좀 박스권 행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격 축소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자, 코로나 재확산도 역시 조정의 이유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처럼 코로나 문제 때문에 1500포인트까지 빠지고 그러진 않겠지만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문제도 조정의 이유들, 주식시장이 다시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 다음 주 주식시장 잘 대비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